온두라스 수비수가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을 밟은 뒤 7분 만에 그가 보여준 복수극이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유,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번 경기는 말이죠. 시작부터 소름이 쫙 돋는 상황이었거든요. 2026년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 LAFC 델레알 에스파냐 경기였는데요. 전반 7분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전진하는 순간 상대 센터백이 뒤에서 손흥민을 강하게 밀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어떤 부위인지 아시죠?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곳이거든요. 손흥민은 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비겁한 수비수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유유히 걸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손흥민이 누구입니까? 토트넘에서 7년간 프리미어리그라는 전쟁터를 살아남은 살아있는 전설이죠. 당연히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었어요. 불과 몇 분 뒤에 펼쳐진 장면은 진짜 복수극의 교과서였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40m짜리 롱패스가 날아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받는 퍼스트 터치를 봤어야 했어요. 말 그대로 순두부 터치라고 불릴 만큼 부드럽고 완벽하게 발등에 딱 붙이는 트래핑이었거든요. 그 순간 아까 아킬레스건을 밟았던 그 수비수가 손흥민을 막으려고 달려들었는데 손흥민의 기술에 완전히 농락당하며 혼자 중심을 잃고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프로 선수가 상대 선수의 퍼스트 터치 하나 보고 혼자 넘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손흥민은 침착하게 옆에서 달려오던 부안가 선수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했고 네 번째 골이 터졌어요. 이게 바로 진짜 고수의 복수법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기술로 완벽하게 상대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수비수는 경기 내내 손흥민의 그림자만 보면 기겁하며 피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2026년 들어 처음으로 치르는 공식 경기였고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의 데뷔전이었거든요. 상대는 온두라스의 프로팀인 레알 에스파냐였는데 여러분 이 팀이 얼마나 약체인지 아세요? 손흥민 선수의 석 달치 월급이면 이 팀 전체 선수들의 연봉을 다 주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전력 차이가 났어요. 한국으로 치면 K리그 2부 리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력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온두라스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치안이 불안하고 위험한 곳으로 악명이 높거든요.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조차 경기 전 인터뷰에서 제발 아무 사고 없이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했을 정도였어요. 세계적인 스타인 손흥민이 혹시라도 테러를 당하거나 납치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가슴을 졸였다고 해요. 실제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유명 선수들을 노린 범죄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LAFC 팬들이 온두라스 현지에 결집해서 거리 응원을 펼쳤고 경기 당일에는 이례적으로 만원 관중이 들어찼거든요. 온두라스 팬들조차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보기 위해 몰려든 거예요. 원정 경기인데도 홈 경기 분위기가 났다니까요. 관중들은 폭죽까지 터뜨리며 손흥민의 입장을 환영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원정팀 선수를 이렇게 환대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위상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를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제외한다면 팬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뛰든 온두라스에서 뛰든 태도가 똑같다. 그의 엄청난 겸손과 프로 정신에서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운다. 진짜 감독이 선수한테 배운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손흥민의 진짜 클래스죠.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까지 완벽하니까 전 세계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1시간 전에 공개된 라인업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베스트 멤버를 총출동시킨 거예요. 사실 4일 뒤에 MLS 개막전이자 8만 관중이 몰리는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어서 주전들을 아낄 법도 했거든요. 하지만 감독은 초반에 대량 득점으로 승기를 잡은 뒤 주전들을 일찍 교체해서 다음 경기를 대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죠. 이게 바로 프로의 경기 운영이에요. 현지 전문가들은 레알 에스파냐가 비록 약체이긴 하지만 온두라스 내에서는 최강팀 중 하나고 특히 수비 후 역습 전술에 특화되어 있어서 득점 자체가 의외로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중남미 팀들은 이런 토너먼트 경기에서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펼치며 강팀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LAFC에게는 손흥민이라는 치트키가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미친 상황이 펼쳐졌어요. 단 52초 만에 동료 마르티네즈 선수가 상대 수비를 흔들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발목을 차이며 쓰러졌고, 주심이 주저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거예요. 52초 만에 페널티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순간 3개월 전 밴쿠버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올 시즌 첫 골을 페널티킥으로 멋지게 장식한다면 완벽한 시작이 될 텐데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공을 잡은 건 동료 부안가 선수였어요. 손흥민은 묵묵히 뒤에서 경기 상황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중계진조차 손흥민 정도의 스타라면 당연히 본인이 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아해했죠. 메시나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페널티킥이거든요. 팀 내 서열 1순위가 차는 게 불문율인데 손흥민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죠. 자기 기록보다 팀의 승리가 우선이니까요. 부안가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이 터졌어요. 1대0 완벽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손흥민은 곧바로 토트넘 시절처럼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기 시작했어요. 감독이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했음에도 스스로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34살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전성기 못지않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즘 젊은 선수들은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다고 징징대는데 손흥민은 90분 내내 쉬지 않고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전반 10분, 드디어 손흥민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 왔어요.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직접 드리블을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속도를 붙이자 상대 수비수 4명이 기겁하며 에워쌌어요. 4명이요. 한 선수를 막기 위해 4명이 달려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손흥민의 위상이에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니까 무조건 집중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손흥민은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수비수 4명이 자기한테 몰린 걸 확인한 순간 절묘한 타이밍에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예요. 당연히 다른 곳에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를 받은 마르티네즈 선수가 가마차기 슛으로 추가 골을 뽑아냈어요. 2대0. 현지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손흥민 1명을 막으려 수비 6명이 달려드니 다른 곳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 있는 LAFC의 진짜 무서움이다라고 극찬했어요. 특히 지난 시즌 부진했던 마르티네즈 선수가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점도 주목할 만했어요. 손흥민 효과가 개인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전력을 상승시킨다는 증거죠. 실제로 LAFC는 손흥민 영입 후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훈련장에서의 프로 정신, 경기에 임하는 태도, 동료들을 대하는 배려심까지 손흥민의 모든 것이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 18분, 또다시 페널티킥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키커로 나섰죠. 아까 동료에게 양보했으니 이제는 본인이 차겠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짧은 도움닫기로 강력하게 슛을 때렸고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음에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꽂아 넣었어요. 3대0. 드디어 손흥민의 시즌 마수거리 골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전반 20분 만에 3대0이에요. 경기는 이미 완전히 기울었죠. 근데 손흥민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팀 동료들을 위한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그리고 전반 27분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설적인 장면이 나온 거예요. 바로 아킬레스건을 밟힌 복수극 말이죠. 새로 영입된 에스타키오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손흥민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무려 40m짜리 롱패스를 날렸어요. 이 공이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아시나요? 보통 선수들은 이런 공을 받으면 트래핑이 튀거나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그 공을 발등에 딱 붙이는 순두부 터치로 완벽하게 받아냈어요. 공이 발에서 10cm도 안 떨어지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아까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을 밟았던 그 비겁한 수비수가 달려왔어요. 손흥민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었는데 손흥민의 부드러운 터치와 이어지는 움직임에 완전히 타이밍을 놓치며 혼자 중심을 잃고 뒤로 자빠진 거예요. 프로 선수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혼자 넘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기술의 차이예요.
손흥민의 볼터치가 워낙 완벽해서 수비수가 예측을 못하고 혼자 무게중심을 잃은 거죠. 그리고 손흥민은 직접 골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욕심내지 않고 달려오던 부안가 선수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했어요. 4대0. 득점 후 손흥민이 카리스마 있게 서 있다가 동료와 공중 하이파이브를 하는 세리머니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마치 이게 바로 프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현지 매체들은 이 장면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손흥민의 순두부 터치에 레알 에스파냐 수비수가 혼자 넘어졌다며 이것이 클래스의 차이라고 보도했죠. 온두라스 팬들조차 손흥민의 기술에 박수를 보냈다고 해요. 적팀 선수인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압도적인 실력이었으니까요. 전반 38분에도 손흥민의 무자비한 플레이는 계속됐어요. 역습 상황에서 본인이 멀티골을 기록할 절호의 찬스였는데 더 좋은 위치에 있던 틸먼 선수에게 패스를 해준 거예요. 5대0. 이게 진짜 팀 플레이어의 모습이죠. 개인 기록보다 팀의 완승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메시나 호날두였다면 100% 본인이 쐈을 상황인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5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가 나왔어요. 통계 매체들은 멀티골을 넣은 선수들보다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한 손흥민 선수에게 9.6점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부여했어요. 10점 만점에 9.6점이면 거의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의 터치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드리블 성공률 모두 90%를 넘었다고 해요. 후반전에 들어가서 손흥민은 15분 정도만 뛰고 교체됐어요. 4일 뒤 메시와의 빅매치를 위해 컨디션을 조율하기 위해서였죠. 손흥민이 빠진 후에도 LAFC는 추가 골을 넣으며 6대0으로 앞서갔고 후반 막판 레알 에스파냐가 만회골 한 골을 넣으며 최종 스코어는 6대1로 마무리됐어요. 온두라스 현지 언론은 악몽 같은 밤이었다며 자국팀을 위로했고 한 기자는 단 25분 만에 1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차원이 다른 선수였다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직접 봤다. 비록 우리 팀이 졌지만 손흥민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팬들의 반응도 있었다고 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또 한 번 손흥민을 극찬했어요. 5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판정에 대해 주심에게 항의하며 집중력을 유지하던 손흥민의 리더십이 인상적이었다. 그런 태도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죠. 이미 대량 득점으로 경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여전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동료들을 이끄는 손흥민의 모습에 감독조차 감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손흥민이 세계적인 스타인 이유예요.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태도, 리더십, 인성 모든 면에서 완벽하거든요. 토트넘에서 7년 동안 주장을 맡으며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LAFC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는 거죠. 이번 경기를 통해 LAFC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전술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전술이죠.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다른 곳에 공간이 생기고 손흥민이 직접 돌파하면 골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있을 때 가능한 전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리는 빅매치가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이죠. 2월 23일 LAFC 대 인터 마이애미 경기에서 손흥민과 메시가 직접 맞붙게 되는 거예요. 8만 관중이 예상되는 이 경기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메시는 말할 것도 없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죠. 발론도르를 8번이나 받았고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한 진짜 레전드예요. 하지만 손흥민도 절대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 7년 동안 최정상급 활약을 펼쳤고 득점왕까지 차지한 아시아 최고의 선수거든요. 특히 이번 온두라스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3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로운 움직임과 완벽한 볼터치를 보여줬거든요. 반면 메시는 최근 부상으로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어요. 나이도 38살로 손흥민보다 4살이나 많고요. 물론 메시는 여전히 엄청난 선수예요. 지난 시즌 MLS에서도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고 인터 마이애미를 우승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손흥민도 지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손흥민과 메시의 개인 기량 대결이죠. 둘 다 드리블, 슈팅, 패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누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둘째, 팀 전술의 대결이에요. LAFC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 축구를 펼치고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를 중심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거든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죠. 셋째, 홈 어드밴티지예요. 이번 경기는 LAFC의 홈구장에서 열려요. 8만 관중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이 LAFC와 손흥민을 응원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LA에 거주하는 라틴계 팬들이 메시를 응원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의 인기가 워낙 대단해서 홈 분위기가 확실히 형성될 거예요. 넷째, 양 팀의 전력 차이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인터 마이애미가 약간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메시뿐만 아니라 수아레스, 부스케츠, 알바 같은 바르셀로나 출신 스타 선수들이 즐비하거든요. 하지만 LAFC도 손흥민을 비롯해 좋은 선수들이 많고 특히 홈에서는 무적의 강함을 자랑하죠.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최소 1골 1도움 정도는 기록할 것 같아요. 온두라스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요. 특히 손흥민의 스피드와 침투력은 인터 마이애미의 노쇠한 수비진을 충분히 뚫을 수 있어요. 메시도 당연히 골을 넣을 거고요. 아마 3대2 정도로 LAFC가 이기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대결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손흥민 대 메시의 대결을 넘어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메시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친다면 전 세계가 한국 축구의 수준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은 이미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100골 등 수많은 기록을 세웠거든요. 이제 MLS에서도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젊은 한국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롤모델이에요. 나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며 축구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손흥민의 활약 하나하나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온두라스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약팀 상대라고 방심하거나 대충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프로 정신 말이죠. 5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본인이 멀티골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해주는 모습은 진짜 팀 플레이어의 전형이었죠. 이런 태도가 있기에 팀 동료들이 손흥민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현지 언론에서도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극찬했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팀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리더라며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했죠. 실제로 LAFC의 성적도 손흥민 영입 후 크게 좋아졌어요.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선수들의 경기력도 상승했죠. 특히 공격진의 조직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손흥민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다른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득점 기회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의 마케팅 효과도 대단해요. 손흥민이 LAFC에 온 후 아시아 시장에서 구단의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LAFC 유니폼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경기 중계권 수입도 크게 증가했고요. LAFC 구단주는 손흥민 영입은 단순히 운동 능력만을 본 게 아니라 그의 마케팅 가치와 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만족해했어요. 이제 손흥민의 다음 목표는 MLS 우승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우승을 못 해봤지만 MLS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봐요. LAFC는 이미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고 손흥민이라는 결정적인 무기까지 생겼으니까요. 특히 올 시즌 MLS는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손흥민의 LAFC,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그 외에도 여러 강팀들이 우승을 노리고 있거든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손흥민의 진가가 더 빛날 거예요. 그리고 개인 기록도 기대되죠. 손흥민이 MLS에서 득점왕을 차지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이어 MLS 득점왕까지 차지한다면 진짜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임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손흥민의 나이예요.
34살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성기를 지나 내리막길을 걷는 나이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경기 운영 능력과 여전히 날카로운 스피드를 겸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철저한 자기관리의 결과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